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총 540억 원 규모로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환수액은 약 10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여 전체 환수 금액의 69%인 373억 원을 차지했으며 이는 복지 예산 규모가 크고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및 사례입니다. 부정수급은 주로 허위나 은폐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권익위가 밝힌 최근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 은폐를 통한 부정수급입니다. 한 수급자는 타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위장 이혼 사례입니다. 이혼 후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공유하면서도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허위 고용으로 지원금 신청한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체에서 실제로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기록을 제출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창업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고 허위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부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수급의 주요 유형 및 사례입니다. 과오수급은 주로 행정절차의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과오수급 사례입니다. 중복 지급이 있습니다. A씨는 동일한 급여를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금에서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변경된 소득반영 미비한 취급자는 취업 이후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아 생계급여가 계속해서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준 완화 적용 오류 사례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주거급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비대상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 누락 사례입니다. 가족 구성원 변경, 출산, 이혼 등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공공재정 부정수급과 과오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 이후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상반기에만 약 540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환수 금액이 발생한 분야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원금 349억 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지원금에서도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약 108억 원. 한 중소기업은 허위 고용 증명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뒤 실제 근로자는 해고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업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증가를 반영하며 올해 산업 분야의 적발 건수는 25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급여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약 24억 원. 특정 수급자는 허위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급여를 장기간 수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사가 허위 진단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금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약 19억 원.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금의 신청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가 허위로 실직 사실을 신고하거나 가족 구성 정보를 숨기고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로 지급되었지만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해 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금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약 13억 원. 농업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경작 중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토지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금 및 장학금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약 6억 원. 학생 장학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소득 정보를 속여 고액 장학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일부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여
소득 기준을 속이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금액 약 4억 원.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자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거급여와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친척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작성해 적발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540억 원의 부정수급 금액을 적발하고 108억 원의 금액을 회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과 과소수급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공공재정기관의 협력 강화,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합니다.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캠페인, 부정수급 방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부정수급자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신고 철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차량, 예금, 월급 등 모든 자산과 소득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신고 후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 정보 확인.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주거 상태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동거 여부, 출생 등 가족 상황의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와 기준 정확히 이해, 급여 지급 기준을 파악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마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 급여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숙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기적으로 지원 기준을 수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최신 정책이나 제도 변화를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확인하세요. 셋째, 부정수급이 되는 대표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과오수급 사례 방지, 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자격 변동 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후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허위정보 입력 금지, 허위로 소득을 낮게 기재하거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수급 신고 절차 활용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기관에 사실을 소명하고 부정수급 오해를 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부정수급 판정이 억울하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을 합니다. 복지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부정수급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점검사항입니다. 급여 신청 시 제공한 정보와 현재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산이나 소득, 변동사항을 해당 부서에 신고했는지 점검합니다. 정부의 복지기준 변경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복지시설 상담 튜토를 구독합니다. 여섯째, 법적 분쟁에 대한 준비. 억울한 부정수급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단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권익위와 복지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억울한 오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복지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및 과오수급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피해보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선 노력도 함께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